전국민 스페인어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DO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인사말은요, 사실 공식적인 어떤 좀 진지함이 필요한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말은 아닙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페인어에 Español callejero.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까예는 길입니다. 길. 우리 뚜벅뚜벅 걷는 그 길. 그죠? 길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까예헤로 그러면 길의 뭔가. 까예헤로는 형용사가 됐습니다. 에스파뇰 까예헤로. 그래서 길거리의, 길바닥의. 까예헤로는 길을 거니는. 그죠? 이런 의미의 형용사예요. 까예헤로 붙이면 길바닥 스페인어. 네, 보시는 것처럼 길바닥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입니다. 뭔가 좀 진중한 자리에서, 비즈니스의 자리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 뭐냐? 짧죠? 짧지만 강력하고 굵은 표현입니다. habla. 한 번 더. habla. 네, 이렇게 아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죠? habla. 이게 뭐냐? 말하다. 여러분 딱 기억나시죠? 그죠? 말하다. hablar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hablar 동사의 명령 형태입니다. 명령법, 긍정형, 명령법, 긍정형, 2인칭 단수. 그래서 너 말해! 라는 뜻입니다. 말해! 직역하면. 말해! 말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말해! 뭘 말하는 걸까요? 너 어떻게 지냈는지 말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라, 이게, 아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딱딱하지 않게 역시 길바닥 표현하니까 아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많이 쓰죠. 여자들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쓸만한 인사말은 적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조금 없어 보여요. 네, 남자들이 써도 살짝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길바닥 스페인어로 사용하는 거다. 보통 여자들은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 이제 뭐 조신함, 조신함 이러면 좀 그런가? 좀 뭐랄까 여성스러움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남미 여성분들은 아블라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잘 안 쓰는 것 같더라. 남자들은 많이 쓴다. 이런 표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파르테 3를 끝내고 파르테 4 문장 만들기 마지막 최종 3탄 서술어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파르테 2에서요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명사, 대명사 배워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파르테 2에서 형용사, 주어와 목적어를 꾸며주는 친구, 그죠? 형용사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서술어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한국어의 문장을 다 쭈쭈쭈쭈 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기능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수업 내용을 당연히 기억 못 하시죠. 네. 저도 단 한 번도 한 번 공부해서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공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사용하셨던 많은 데이터들, 교재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교재를 구매해서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교재를 활용하시면서 문장 만들기 파르테 4 문장 만들기 3탄 끝내고 나면 문장을 항상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해주십사. 우리 랜선 사제관계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해주십사 하는 과제를 내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풀어주시면서 문장을 만드는 능력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파르테 4 첫 번째 시간 카피툴로 12 동사 첫 번째 시간 스페인어 동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종류 딱 나오면 여러분들 오늘 편하게 그냥 듣고 가는 날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이해를 원하고 있어요. 맨날 물어보잖아. 왜? 어린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왜? 엄마는 왜 키가 작아? 왜? 엄마 나는 왜 키가 작아? 왜? 항상 그죠? 왜를 이해해야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죠? 이해해야 비로소 뭔가 나의 지식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시되 집중하시면서 동사 종류가 무엇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스페인어로 verbo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verbo. verbo. 네, verbo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의 역할이 뭡니까? 뭔가 움직이는, 움직임에 대한 말이라는 뜻이죠. 동사, 움직일 동 썼잖아요. 그죠? 뭔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해석하면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동작, 어떤 행동, 어떤 작용 등을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인 겁니다. 그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스페인어의 동사는 몇 가지가 있느냐? 자, 기능에 따라서,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총 7가지로 나뉩니다. 타동사, 자동사. 자, 동사의 작용이 동사의 동작의 결과가 달을 타. 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미치면 타동사. 스스로 자. 동사의 작용이 말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미치면 자동사. 그죠? 연계동사, 뭔가 연결해주는 것 같죠? 그죠?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서 의미를 만드는 연계동사. 우리 제기대명사 배웠습니다. 동사의 제기대명사를 붙이면 제기동사가 됩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제기, 다시 귀속된다. 그죠? 동사 효과가 다시 귀속된다. 사실상 자동사랑 유사한, 우리한테는 자동사랑 사실상 의미가 똑같다. 그죠?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내가 뭔가 화자가 말한 동사의 작용이나 동작이 다시 말하는 사람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자기한테만 미치는 거. 요거는 다시 타동사를 돌아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귀고요. 자동사는 원래부터 나한테만 미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울다, 걷다. 우리가 사람을 울릴 수는 있지만, 그죠? 뭔가 운다, 울다라고 표현하면 내가 우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운다. 그럼 3인칭으로 표현해도 그 사람이 우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자동사. 결여동사는 뭔가가 빠진 겁니다. 뭐가 빠졌을지 기대해 보세요.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호동사는 역시 제기대명사 쓴 것처럼 상호대명사. 그래서 스스로, 서로, 상호의 상호대명사를 쓰면 상호동사가 됩니다. 조동사는요, 이렇게 표현됐지만 앞에 한 글자만 붙이면 딱 됩니다. 보조동사. 뭔가를 보조하는 아이들입니다. 뭔가. 이 자체로는 의미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뭔가를 보조한다 그래서 보조동사. 조동사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거예요. ser estar 하고 ser estar 둘 다 있네. 네, 둘 다 있습니다. ser estar은 연계동사이자 조동사로 활용이 됩니다. 자, 어떤 위에 어디서 그런 건지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동사입니다.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 작용의 대상으로 어떤 대상을 가질 수 있느냐?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가 뭐였죠? 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하면 직접 목적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뭐뭐를, 뭐뭐를. 그러면 이런 형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을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왜? 동사의 작용이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에 미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 나는 어느 한국 음식을 요리한다 라고 하면 나는 요리한다. 동사, 우리 주어 다음에 동사 바로 나와야 되겠죠? 요리한다. cocino, cocinar 해봤습니다. una comida, 어느 음식, una comida, 한국 코리아나. 그렇죠? 한국 음식을 스페인어로 una comida coreana. 어느 한국 음식은 스페인어로 una comida coreana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Yo cocino una comida coreana. Otra vez. Yo cocino una comida coreana. 네. 역시 어느라는 의미도 되지만 당연히 부정관 썼으니까 나는 한 한국 음식을 요리한다 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항상 코카콜라를 마셔요. 코카콜라 스페인어로 코카콜라라고 합니다. 마시다, 베베르 동사 써서 베베스라고 표현하는데 요거 동사 변형은 그냥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문장 따라서 읽는 거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너는이니까 뚜가 되겠죠. 뚜. 항상 스페인어로 siempre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Tú siempre bebes Coca-Cola. 한 번 더. Tú siempre bebes Coca-Cola.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너랑 말씀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타동사입니다. beber 동사를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화자. 물론 말하는 사람은 나지만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또 얘가 뭘 마시는 겁니까? 코카콜라를 마시는 겁니다. 그죠?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동사의 효과가 다른 어떤 무언가에 미치고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편지 한 통을 쓴다.
그러면 쓰다 동사는 타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쓰다, escribir. 읽어보겠습니다. Nosotros escribimos una carta. 한 번 더. Nosotros escribimos una carta. 무의미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들이, 타동사들은 뭐 한다? 뭐뭐를, 을,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자동사는 당연히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들이겠죠. 왜 가질 수 없나요? 동사의 작용이나 동작이 주어에만 미치기 때문에. 뭐뭐를 한다, 뭐뭐를 어떻게 한다가 타동사인데 내가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울다 동사, 그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울다 동사, 열아를 아까 봤습니다. 이거를 매일 저녁마다 라는 표현은 스페인어로 복수 형태로 쓰면 todas las noches. todas las noches. 네, noche가 저녁입니다. 저녁을 복수로 쓰고 todo를 여성형으로 바꿔서 사용하면 매일 저녁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표현이에요? 여러분, 뚜레주르 아시죠? 뚜레주르. 이렇게 쓰나? 뚜레주르. 전 불어는 잘 몰라서요. 근데 뚜레주르가 무슨 뜻이냐? 그대로 스페인어로 가져오면 됩니다. todos los días. 매일. 디아가 날, 하루였습니다. 복수형으로 쓰면 여러 날이죠. 근데 앞에 모든 이라는 todo라는 친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todos los días. 매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todas las noches 하면 매일 저녁마다가 되는 겁니다. 자, 당신은 한강 강변을 뛴다. 강변을 뛰는 거면 목적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 목적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강 강변을이라고 우리한테는 직접 목적어처럼 보이지만 강변을 뛰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강변으로, 그죠? 으로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강변을 통해서라는 표현의 을이기 때문에 자, 한강을 스페인어로 뭐라 그러냐? 강이 리오입니다. 그래서 한강은 리오한. 네, 리오한이라고 합니다. usted, 당신은 뛴다. corre. 네, 우리 한강 강변을 통해서 강변 쪽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por를 사용합니다. 이거 그냥 발음과 형태에 익숙해지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usted corre por la orilla del río Han. 좀 어렵죠? 자,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correr 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세 번째, 우리 부모님은 자정 전에 주무신다. 자다는 타동사처럼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뭐뭐를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죠? 그냥 자는 거죠. Mis padres duermen. dormir 동사입니다. 자다 동사. duermen. Mis padres, 우리 부모님은 duermen, 주무십니다. 잡니다. antes, 전에. 언제? 뭐뭐 전에. medianoche, 자정 전에. antes, 자정의 전. 자정의 전에 주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연계동사 궁금하셨죠? 이 친구들은요, 특별한 본인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떤 동작이나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항상 보조어라고 합니다. 보어와 함께 주어의 상태, 성질 등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뭐이다, 학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학생입니다. 스페인어만 학생이요.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Nosotros somos estudiantes de español. 한 번 더 또박또박. Nosotros somos estudiantes de español.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Nosotros somos estudiantes de español. Muy bien. Nosotros, 우리는, somos입니다. 뭐뭐입니다. 그죠? estudiantes, 학생. 자, 이 뒤에 estudiantes가 없으면요. nosotros somos. 무슨 뜻이잖아요? 우리는 이다. 그러니까 뭔데? 우리는 이다. 우리는 입니다. 아무 말도 안 되죠. 어떤 의미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타동사는요, 동사 혼자 있어도 사실 의미가 됩니다. 자동사도 마찬가지로. 동사들은 원래 혼자 있어도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연계동사들은 제외입니다. 연계동사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항상 반드시 보어가 함께 가야 된다. 여기서 보조어, 즉 주어에게 의미를 동사랑 이 연계동사랑 함께 연계동사를 보조해서 주어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말, 보어. 보어가 뭡니까? 에스토디안테. 학생. 우리는 학생입니다. 저 뒤에 요거 전치사 뭐뭐의 대 다 빼도 말이 되죠, 여기서. somos, nosotros somos estudiantes 하면 우리는 학생입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어떤 학생인지 조금 더 정보를 추가해서 네, 에스파뇰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또 다른 연계동사 estar 동사입니다. estar. 이것도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떤 장소에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인데요. 어떤 장소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어 없이 el profesor está. 선생님은 있다. 뭐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뭐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좀 의미가 안 되죠.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어가 필요한데 그 보어가 뭐다? en la clase. en은 어디에. 네, 가장 대표적 여러 뜻이 있습니다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장소를 의미할 때는 어디에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라는 뜻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교실에 계세요. La clase는 수업이자 교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죠? La clase, 교실. 그래서 profesor está en la clase. 요거 없으면 의미가 없다. 선생님, 요거 보어가, 이게, 그러면, en 전치사가 보어인 겁니까? 클라스가 보어인 겁니까? 네. 요게 전부 다 보어입니다. 엥? 얘네는 서로 다 다르잖아요. 뭐 관사야 뭐 명사 친구니까 그렇다 치고 전치사랑 이렇게 전치사랑 명사를 합쳐서 하나의 표현처럼 사용하는 거. 얘를 문법적으로는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전치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만 이해하십시오. 전치사랑 명사랑 같이 사용해서 뭔가 전치사와 비슷한 전치사로서 의미가 완성되는 어떤 표현, 구 표현이잖아요. 표현. 그래서 전치사의 표현, 전치사 명사. 이 두 개가 사실 요거 두 개가 전부 다 en la clase 그 자체가 보어가 된다. 이 문장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뭐 선생님 하실 거 아니니까 당장은. 네. 자, 이 책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보어 없으면 당연히 의미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할 것 같다는 parecer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책, este libro parece 뭐뭐일 것 같아. muy, 매우 difícil, 어려운, 매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어랑 함께 사용되어야 되는 애들 연계동사. 뭐랑 뭐를 연계한다? 보조어를 이렇게 주어랑 연결해주고 있죠. 그죠? 요렇게 somo스가 없다고 치면 somo스가 없다고 치고 두 개만 읽으면 nosotros estudiantes 동사 없이 이것도 의미가 사실 안 되죠. 근데 물론 소통의 역할에서 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안 된다. 그래서 이 ser 동사, estar 동사는 뭐한다? 뒤에 있는 보어와 주어를 연결한다. 보어와 주어를 연결한다. 보어와 주어를 연결한다. 그래서 연계 동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기동사 이미 한번 봤습니다. 제기대명사의 역할을 알면 제기동사는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깁니다. 자, 뭐 한다? 동사의 작용이 다시 주어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다시 귀속된다. 제기동사. 어떻게 사용합니까? 타동사에다가 제기대명사를 더해서 사용합니다. 내 여사친은, 내 친구는, 여자 사람 친구는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한답니다. 와, 대단한데요? 네. 샤워를 한다. 샤워하다는 스페인어에 다른 동사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기동사가 왜 탄생했느냐? 스페인어가 사실 좀 효율성을 좀 강조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우리는 샤워하다와 시키다라는 표현을 쓰면 타동사가 되고 그냥 샤워한다라고 하면 자동사가 되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는 그렇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한다? 샤워시키다라는 타동사를 먼저 두고요. 그 타동사에다가 제귀 대명사 세를 붙여서 뭐 한다?
스스로를 샤워시킨다라는 형태로 제기동사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기대명사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 여사친은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미가 나의 여사친, 소유 형용사 미, 내 거, 나의, 나의 친구는 세두차, 제기대명사 동사 변형하고요. 세두차, 샤워, 스스로를 샤워시켜요. 꼰은 수단, 수단으로 하면 뭐뭐로, 어떤 수단을 의미할 때 꼰을 사용하고요. 아니면 뭐뭐와 함께, 물체를 표현할 때는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과 물, 프리야, 아과가 여성 명사니까 프리야, 차가운, 그죠?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스스로를 샤워시킨다. 원래 타동사였던 거를 뭐한다? 샤워시키다로 바꿔서 샤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자, 스스로를 먹을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손톱 깨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스스로 자기 거 먹는 거죠. 스스로를 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깨무는 건 아니고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네. 자, 너는 항상 너의 손톱을 깨문다. 그래서 너는 또 항상 여러분 봤습니다. siempre. comer가 타동사 먹다입니다. 뭔가 다른 것들을 먹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를 먹으려면 제기대명사 se를 붙여서 스스로를 먹다가 됩니다. te comes. 손톱 뭐였습니까? las uñas. 우냐라고 하면 사실 손톱밭도 다 포함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에도 우리 인식에도 가까운 손톱 영어는 손톱이요. 발톱이 아니고 손톱. 깨문다라는 뜻도 되겠죠. 사실. 네. 먹으려면 깨물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먹으려면. 물론 이제 뭐 액체가 아닌 이상 다 깨물어야 되니까. 자, 그 기사는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는요. 꽝고. 네. 무릎을 꿇다는 무릎 꿇리다. arrodillar. 네. arrodillar.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무릎을 꿇리다라는 타동사에다가 제기대명사 se를 붙여서 스스로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붙잡고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내가 나의 무릎을 꿇리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동사를 무릎을 꿇다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우리랑 인식이 좀 다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기사는 el caballero. 기사가 caballero. caballero는요. caballo. 배웠죠? 말. caballo. 우리 에로, 에라. 이렇게. 네. 로라. 이런 접미사를 붙여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에로, 에라. 그래서 까바요 말에서 네, 이렇게 안 지워지지? 네. 말에서 에로를 붙이면 말 타는 사람 누구였죠? 말 타는 사람들 다 기사님이었습니다. 기사. 미아야. 그 기사 까바예로. 그런데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현대화가 되면서 이 까바예로는요 신사라는 표현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까바예로라고 하면 신사, 양복 입은 중절모를 쓴 그 신사. 그 신사들을 까바예로라고 합니다. 이것도 영향이 좀 있죠. 옛날에 기사들은, 중세시대 기사들은 다 이제 뭐, 무력을 통해서 다 귀족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대로 넘어오면, 현대의 기사들은 신사다. 그래서 신사라는 의미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se arrodilla, 스스로를 무릎 꿇립니다. ante, 뭐뭐 앞에. 라는 부사입니다. ante, 뭐뭐 앞에, 누구? el rey,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제기 동사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결여 동사는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건데요. 뭐가 빠진 거냐면요. 특정 인칭 또는 시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 이 동사는 불가능해. 뭡니까? llover, 비가 오다. 비가 오다를 1인칭으로 나는 비가 온다. 너는 비가 온다. 3인칭 그는 비가 온다. 이런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네. 날씨잖아요, 날씨. 날씨를 어떻게 1인칭, 2인칭으로 표현합니까? 3인칭만 가능하죠. 그래서 스페인어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왜 3인칭인가요? 굳이 1인칭,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을 쓴 이유가 뭔가요? 그럼 굳이 단수를 쓴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네. LG 아닙니다. LG전자 아니고 신, 하느님. 하느님, 하나님, 의미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보통 천주교에서는 하느님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죠. 어쨌든 그분입니다. 그분, 디오스, 디오스. 3인칭이잖아요. 3인칭. 그래서 3인칭 변형만 하는 겁니다.
날씨는 누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오랜 중세 시대의 어떤 사상과 개념상 신께서 만드는 거죠. 날씨는. 그래서 el Dios llueve. el Dios llueve. 주어를 안 씁니다. 당연히 신께서 하는 거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고요. 항상 뭐 한다? 언제는 비가 많이 내린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 내리다 할 때 주어를 안 쓰죠. 그래서 주어가 있다는 건 먼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비를 내리는데 역할은 사실 없죠.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네, 이건 스페인에서는 Dios. 비를 내립니다. 신께서. 그래서 비가 오다는 3인칭만 가능했습니다. 여름, verano. en 언제. en el verano, 여름에. llueve, 비가 와요. mucho, 많이. 그래서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라는 표현이 됐고요. 사실 날이 저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물게 할 수 있습니까? 알아서 자연적 현상으로 저무는 거죠. 3인칭만 가능합니다. en 똑같습니다. 언제 invierno, 겨울에 atardecer이 날이 저물답니다. 3인칭으로 바꾸면 atardecer, 저물어, temprano, 일찍. 네, temprano는 일찍입니다. 빨리 아닙니다. 일찍. 네, 이건 다른 겁니다. 빨리는 속도가 빠른 거고요. 물론 일찍도 속도가 빠른 거지만 분명히 이 의미상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다 그죠? 일찍.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곤 한다. 뭐뭐 하곤 한다. 그럼 soller로 합니다. soler. 뭐뭐 자주 뭐뭐 해. 나는 뭐뭐 하곤 해. 이런 표현할 때. 근데 이때는 항상 뭐 한다? 과거, 미래 조건 시제가 당연히 불가능하죠. 뭐뭐 하곤 하는 건데. 아니요. 뭐뭐 하곤 했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뭐뭐 하곤 했다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불완료 과거로 표현합니다. 이건 좀 꿀팁입니다. 쓰면 이렇게. 미래 조건 시제. 하곤 할 것이다. 이런 표현 말이 안 되죠. 나는 축구를 하곤 할 것이다. 이게 뭐야? 그죠? 그래서 의미상 네,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 솔레 같은 동사는 뭐 한다? 현재 시제만, 불완료 과거 시제만 사용합니다. 수엘로요 나는 뭐뭐 하곤 한다. jugar. 솔레르 동사는 자연스럽게 다른 동사랑 같이 써야겠죠. 무엇 하고 한다니까. 무엇 하곤 한다니까 이 무엇 하에 해당하는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suelo jugar 나는 놀곤 한다. 무엇을? 풋볼, 축구를 언제? en los domingos 일요일마다. 도밍고가 일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요일마다. 복수로 쓰면 일요일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일을 복수로 쓰면요. 무슨 요일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상호동사 보겠습니다. 역시 제기대명사랑 역할은 비슷합니다. 일반 타동사에다가요. 상호대명사, 상호의세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다? 서로 세 서로란 뜻입니다. 이게 동사에 추가돼서요. 동사의 작용이 서로에게 미치는 겁니다. 타동사가 서로에 미치는 겁니다. 자, 디오니시오와 아우로라는 대구에서 결혼했습니다. 현재형으로 보면 대구에서 결혼한다. 결혼하다가 자, 디오니시오 그리고 아우로라 세카산 역시 상호대명사 세를 써서 어떻게 표현한다? 까사르는 원래 결혼시키다 타동사입니다. 그럼 상호에 세를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를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다가 궁극적으로 의미가 됩니다. 서로를 결혼시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작별하다는 배웅하다라는 타동사에다가 상호대명사를 추가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 배웅하다가 despedir입니다. despedir. 알고만 계십시오. despedir. 여기다가 상호에 세 붙이면 서로를 배웅하는 거죠. 서로 배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작별하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매일 포옹한다. 포옹하는 것도 사실 서로가 서로를 껴안아 주는 거죠. 그죠? 그냥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 사람은 쭉 안겼어요. 이걸 포옹이라고 물론 이제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껴안다라는 서로가 서로를 껴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사르를 상호대명사 세를 추가해서 서로를 껴안다는 의미로 포옹하다를 씁니다. 아브라사르와 아브라사르세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가서 껴안았어요. 그러면 아브라사르. 서로 아주 그냥 착 붙어서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브라사르세. 상호대명사 사용해서 씁니다. 자, 까르멘 여자 이름이죠. 까르멘 이수노비오 그녀의 소유 형용사 그녀의 남자친구 A는
se abrazan. 이 둘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아까 바로 직전에 나왔던 표현, 말씀드린 표현, 매일매일 todos los días.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건 todo는 여기서 형용사로 사용이 된 거겠죠. 자, 마지막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보조하는 동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보조동사. 뭐가 보조야? 동사 원형이나 과거 분사, 현재 분사와 함께 사용돼서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동사를 보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보조해서, 이 세 명의 친구를 보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거겠죠? 첫 번째 대표적인 보조동사, 나는 뭐뭐 했다 해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때 아베르 동사, 아베르는 대표적인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 아베르 동사를 어떻게 맞춘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춥니다.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딱 맞춘 다음에 과거 분사를 추가하면 과거 분사, 과거 형태로 분리되어 나온 말, 그래서 동사를 과거 형태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부한이 되겠죠. 네, 공부한. 그게 될 겁니다. 공부한. esta mañana. 이 아침. 오늘 아침. 이 아침이니까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나는 1인칭 단수형으로 주어의 인칭 맞췄습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 estudiado. 공부한. español. 그래서 he estudiado라고 표현하면 공부했다라는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근데 물론 단순 과거가 아니고 현재 완료예요. 요거는 동사 시제 공부하게 되면 그때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한국말로 옮기면 공부했다라는 게 됩니다. 단순 과거랑 다릅니까? 네, 용법이 다릅니다. 의미는 과거형이라는 건 똑같이 이제 과거 뭐뭐 했다라고 우리는 한국말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말은 약간 다릅니다. 느낌이 용법도 잠깐 다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에스타르 동사도 대표적인 조동사입니다. 어떻게 조동사로 쓰입니까? 현재 진행형 쓸 때 에스타르 동사를 많이 씁니다. 네. 물론 에스타르 동사만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자, trabajar의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형으로 분화되어 나왔습니다.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뭐뭐 하는, 일하는, 그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죠? 일하는, 뭐는 일하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분리되고 나오면 이거를 에스타르 동사랑 같이, 에스타르 동사랑 같이 사용하면 하는 중이다가 됩니다. 현재 진행형,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서 미겔, 남자 이름이죠. 미겔, está trabajando, 일하는 중이다. 어떻게? duro는 단단한 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일하다 동사하고 같이 쓰이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일하는 거죠. 네, 단단하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준비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를 사용할 때 우리 데베르 동사를 써요. 영어에는 have to 쓰잖아요. have to 또는 must,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만 이 두 개 다 해야 한다로 쓰죠. 스페인어는 데베르 동사도 쓰고 다른 것도 쓰는 거 있는데 그거는 후반부에 나옵니다. 조국 스페인어 원 후반부에. 어쨌든 일반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쓸 때 조동사로 데베르 동사를 쓰고요.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추가합니다. 동사 원형. 보이세요? 그죠? 동사 원형과 함께 데베르 동사를 역시 시제, 주어에 맞춰서 시제는 현재형을 쓰든 과거형을 쓰든 죄송합니다. 수와 인칭을 주어에 맞춰서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이 동사 원형을 해야 한다라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nosotros 우리는 debemos 해야 합니다. preparar, prepare 준비하다죠. preparar 준비해야 합니다. el examen, exam. 영어랑 아주 흡사하죠. 그죠? 거의 뭐 흡사하게 많았다. examen, 시험, examen. 그래서 우리들은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데베르 동사를 조동사로 쓰지 않으면 뭔 한다? 빚을 지다, 의무가 있다라는 의미로 그냥 타동사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용법에 따라서 또 의미가 좀 다른 친구들이었다. 자세히 또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 지금까지는 의미나 또는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했는데요. 그냥 철자만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동사 구분 형태인데 동사 원형의 어미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동사 원형은 아르, 에르, 이르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아르 동사 보겠습니다. 통칭 아르 동사. 아르로 끝나는 동사. 이 동사 원형이 끝나는 두 개의 철자가 아르이면 아르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르 동사. 대표적으로 사랑하다. 동사 원형입니다. 아마르. 네.
말하다, hablar. 잘 알고 계시죠? 노래하다, cantar. 네, 공부하다, estudiar. 찾다, buscar. 어딨지? 어딨지 이거? 찾다, buscar. 찾아내다는 다른 동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구매하다, comprar. Muy bien. 질문하다, preguntar. 한 번 더, preguntar. Muy bien. 도착하다, llegar. 한 번 더, llegar. Muy bien. 부르다, 어이, 형씨, llamar. llamar. Muy bien. 잘하셨습니다. 자, 요렇게 R로 끝나는 다 R로 끝났죠. 일단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R로 끝났습니다. 또 L로 끝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해하다 스페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comprender. 한 번 더. comprender. 네. 뭐뭐 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 빚을 지다. 라는 표현. deber. deber. 판매하다. vender. 네. 먹다. comer. 배우다. 익히다. aprender. 마시다. 맞죠? beber. 좌우되다. 좌우되다. 뭔가에 의존되어 있다. 좌우되다. depender. 한 번 더. depender. 네. 흡수하다. 영어랑 피자 생겼습니다. absorber. 한 번 더. absorber. Muy bien. 초과하다. exceder. exceder. 네, 여러분 이거 다 다들 암기하시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다 에러 똑같은 많이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스페인어 발음에 익숙해지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도 있고요. 그죠? 자, ir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r, r, ir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세 번째 ir 동사입니다. 승낙하다, 시인하다. 스페인어로 admitir. 한 번 더. admitir. 조금 발음 어렵죠, 그죠? 대 다음에 m에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결정하다. 영어랑 비슷해요. decidir. 한 번 더. decidir. Muy bien. 쓰다, 적다. 너무 많이 봤죠? escribir. 네. 발생하다. 영어랑 비슷합니다. ocurrir. 발음은 전혀 다르죠. 생긴 것만 비슷하고. ocurrir. 네. 살다. 너무 많이 봤죠? vivir. 네. 열다. abrir. 쭉. 네. abrir. 지루하게 하다. 우리, 지루한 수업, 그죠? aburrido였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aburrir입니다. 지루하게 하다. 타동사입니다. aburrir. 한 번 더. aburrir. Muy bien. 자, 어떤 책임이나 어떤 의무를 맡다. asumir. 한 번 더. asumir. Muy bien. 마지막, 싸우다. 사실 결투하다입니다. 그냥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고 결투하다입니다. combatir. Una vez más. combatir. Muy bien. 자, 이렇게 ir 동사도 있습니다. 동사 원형에 끝나는 철자가 뭐야?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스페인어 동사는 주어의 인칭, 수, 시제마다 형태가 다 다르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동사 변형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mar, 그죠? 뭐 hablar, estudiar 많이 동사 원형은 방금 읽어봤죠, 그죠? 예로도 vivir, comer, asumir 다 봤습니다. 동사 원형을 딱 보면 얘네들이 실제로 문장에서 어떤 동사의 역할로서 사용되려면 동사 변형이 돼야겠구나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문장 안에서 내가, 네가, 그가, 그녀가, 우리가, 너희들이, 그녀들이,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항상 동사 변형이 되어야 된다. 굳이 얘네들 다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요. 이렇게 동사 변형하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모든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두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있었나요, 우리?
명사의 성과 수에서 이미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크나큰 위기, 산 넘어 산이라고 했나요? 두 번째 위기, 동사변형입니다. 동사변형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저거 어떻게 다 외워? 막 이렇게 하세요. 실제로 아니 진짜로 인칭이랑 수 시제마다 상태가 다 다르다고? 그러면 인칭은 3개, 수는 단수복수 2개, 시제는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거 다 다르면 어떻게 외워야 돼? 다 따로 외워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칭, 수, 시제가 어떻게 다르냐? 자, 요거는 내용은 다 빼고요. 큰 틀만 제가 적은 겁니다. 스페인어는요, 3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설법. 여기서 법은 법법자의 방법의 법, 그죠? 그 법인데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가 다른 문장하고 선택해서 어떤 희망이나 어떤 부탁 이런 표현에서 접속법으로 사용하느냐, 접속되는 형태의 접속법, 아니면 명령의 형태로 쓰느냐, 명령의 의도로, 명령의 태도로 쓰느냐. 그래서 3개, 직설법, 접속법, 명령법 3개로 나뉩니다. 직설법은요, 다시 그 안에서 현재, 불완료 과거, 과거, 미래, 가정미래 5가지가 일단 단순 시제로 있고요. 복합 완료 시제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직전 과거, 미래 완료, 가정 미래 완료. 물론 이제 직전 과거로 잘 안 씁니다, 이제는. 어쨌든 10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직설법 안에만. 자, 접속법에는 몇 개가 시제인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현재, 불완료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접속법도 6개가 있습니다. 직설법에 10개, 접속법에 6개, 명령법에 몇 개? 2개. 합이 18개. 시제가 18개입니다. 모든 동사가 다 18개가 다 있나요? 네, 대부분 다 있습니다. 몇몇 아주 극소수의 동사들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같은 시제를 이렇게 18개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인칭과 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인칭은 1, 2, 3인칭, 수는 단수복수 2개. 그럼 각각 모든 시제마다 6개씩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 과거 분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고 동사 원형도 있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공부하기 싫어지고 있어요. 이게 접속법도 또 있어. 복합 완료 시제도 있어. 접속법에. 명령법도 또 나눠져. 자, 단순히 계산해보면 인칭이 3개, 수가 2개 하면 경우의 수가 6개입니다. 우리 시제 몇 개였습니까? 직설법 10개, 접속법 6개, 명령법 2개. 몇 개입니까? 18개. 18개를 다시 6개로 곱하면 108개. 동사 변형 형태가 108개입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모든 동사마다? 동사 100개 외우면 10,000개의 형태를 외워야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8개를 일단 외워야 된다는 거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108개도 다 108개가 아닙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108개의 동사 변형을 당연히 외워야겠죠. 모든 시제를 다 표현하려면, 모든 시제와 모든 어떤 인칭을 표현하려면, 그죠?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덜 사용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배워나갈 텐데,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스페인어 동사는 각자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들을 외워두고요. 이 규칙을 외워두고 새롭게 접한 동사가 어떤 규칙이지? 이게 어떤 동사 변형을 따르는 거지?를 알기만 하면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됩니다. 그 규칙을. 그래서 실제로 요 108개지만 요 뒤에 여기랑 똑같이 변하는 애들이 무수히 많다. 사실상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다. 108개 정도면 거의 대부분 모든 동사 변형을 다 하는 거다. 네, 사실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거부터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지금도 스페인어를 이미 배우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도 알고 계세요. 스페인어 동사 변형,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규칙 동사 아르, 에르, 이르 3개씩, 불규칙 나머지 전부 다 불규칙, 이렇게 알고 계세요. 물론 실제로 스페인 할리먼 라에죠, 레알 아카데미 에스파뇰라에서도 문법 책에 이렇게 규칙 동사, 불규칙 동사를 구분해서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어디까지나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동사량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동사량이 많아, 이 규칙을 따르는 동사량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규칙 동사. 그렇게 얘네들에 비해서 많지 않아, 그러면 불규칙 동사.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지. 사실 스페인어의 동사는요 총 69개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규칙이 여러 개인 겁니다. 불규칙, 규칙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규칙이라는 말을 보면 와, 스페인은 예외 많더니 이것도 또 예외가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불규칙 아닙니다. 규칙이 여러 개인 겁니다. 규칙이 몇 개? 총 1, 2, 3, 4 쭉쭉 69번까지. 69번 규칙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케이. 각 규칙마다 108개씩. 69개 하면 이미 7,500개쯤 됩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7,500개를 어떻게 외워? 동사 변형만 7,500개를 외워야 되면 5억 명이 스페인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네. 7,500개를 안 외우면 동사 표현이 안 되는 언어를 누가 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네? 그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교재에 동사 변형표입니다. 동사 변형표 보시면 이렇게 구분돼 이렇게 써놨어요. 자, 보세요. 규칙, 불규칙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규칙이 여러 개인 겁니다. 근데 그 규칙들도 다 똑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보세요. 동사 1변형 아마르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동사의 비율이 몇 %? 82.6%. 어마어마하죠. 이 규칙 하나만 외워두면 82.6%의 동사는 그냥 거저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익숙해지는 훈련만 하면 된다. 규칙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동사 변형 방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불규칙이라고 불리는 5변형 볼까요? 5변형 악두알 우리 지금 본 것처럼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인칭과 수별로 다 다르게 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파란색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5변형을 보면 얘도 아르 동사예요. 근데 아르 동사인데 1변형은 아닌 거죠. 내막은요. 1변형에서 이미 1변형을 한번 하고요. 1변형을 한 다음에 1이 2인칭 복수를 제외하고 어간에 있는 우에 강세부호가 추가돼요. 보셨나요? 자, 39변형입니다. 1변형에서 일부 시제에 따라 어근 우가 우에로 바뀌어요. 내용 봅시다.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뒤에 보세요. 오, 아스, 아, 아모스, 아이스, 안. 파란색은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만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사 1변형에서는 이 R가 O, 아스, 아 이렇게 변했으니까 파란색인 거고요. 1변형을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시고 요거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심지어 1인칭, 2인칭 복수는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1변형이랑 이렇게 1, 2,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이렇게 4개만 바뀝니다. 그 철자 하나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보이세요? 여기 1, 2,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그리고 과거형에서 요거 하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다 똑같아요. 불완료 과거, 미래 다 똑같습니다. 가정 미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69개를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 학생 중에 아니 선생님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많잖아요. 할 말을 잃긴 했는데 그래도 많습니다. 네. 그래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니 선생님 이거 뭐 69변형을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거저 먹는 규칙들이 너무 많다. 네, 많이 안 바뀐다. 바뀐다고 해도 진짜로 실제로 외워야 되는 단어의 수, 동사 변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수라고 하면 단어 수 혹은 변형 수 400개에서 500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많지 여러분한테. 당장 이거 다 외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단 10개부터 시작해서 20개로 늘려나가고요. 네, 다시 20개에서 40개로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갈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 없다. 동사 하면 된다. 천천히 하나하나. 그죠? 거저 먹는 애들 똑같이 변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사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주의하실 점이에요. 제가 너무 많은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이거는 꼭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사라고 스페인어에서 동사라고 하면요. 동사는요. 변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은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동사 원형은 문장 안에서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보이시죠? 무엇 하는 것, 먹는 것이라는 명사, 먹기라는 부사. 저 명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라고 하면 동사 변형된 형태가 동사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제가 동사라고 하면 변형되어 있는 형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은요, 명사 또는 부사로 주어 또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뛰는 것은 명사죠. 뛰는 것 스페인어로 correr. 명사입니다. 네. 여러분 사전에 correr 쳐보세요. 주룩 내리면 명사로 나옵니다. 뛰는 것이라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에서 쓰이면 뭐다? 명사. 동사는 실제로 여기 동사 변형이 된 세르 동사 s 뭐뭐이다. 이게 동사고요. 이 문장에서. 얘는 동사 원형. 동사가 아니다. correr es bueno 좋은 거예요. para la salud 뭐뭐 위하여 para la salud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다가 동사가 되죠. 여기서는. 아는 것 명사죠. 알다 동사 saber를 동사 원형 그대로 문장에서 쓰면 아는 것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힘이다. poder. 여기도 힘. 이다가 동사고요. 힘. poder. 동사기다 되면 얘는 원래 명사로 있는 애입니다. poder. 동사 원형으로 사용된 건 아니고 여기는 명사로 사용된 겁니다. 원래 있는. 자,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달하기 동사 원형 그대로 씁니다. 도달하다 alcanzar 동사를 부사의 역할로 사용하면 도달하기가 됩니다. 모든 동사가 서동사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 이 문장에서는 일하다 trabaja가 동사가 되는 거고요. 이 동사 원형은 변형이 안 된 동사 원형은 부사로 기능하고 있다. el trabajaduro 그럼 열심히 일하는 거겠죠? para 뭐뭐 위하여 alcanzar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에? su objetivo.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도착하기도 마찬가지죠. 도착하다는 예가로 동사였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쓰면 부사적 표현 도착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동사에서 스페인어 문장에서 동사라고 하면 무엇이다? 반드시 변형된 형태다. 동사 원형은 동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동사의 종류편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어 동사는 뭐에 따라서 타동사, 정사, 그래서 나는 이게 나눴죠, 그죠? 타동사, 저동사, 연계동사, 제기동사, 계동사, 상호동사, 조동사. 뭘로?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타동사는 뭐였다? 직접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그죠? 자, 또 동사의 개별적 동작에는 작용이 없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주어랑 보어를 연결하는 동사는 뭐였다? 연계동사였습니다. 그죠? 자, 또 동사의 작용이 다시 주어에 귀속돼요. 다시 귀속, 재귀동사. 그죠? 자, 동사의 의미상 특정 인칭 시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오다. 1인칭 존재할 수 없죠. 나는 비가 오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 뭐 한다? 뭔가가 빠져 있어요. 결여동사. 그죠? 결여동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동사의 작용이 여러 개의 주어, 복수의 주어 서로가 서로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동사라고 했습니다. 상호 대명사를 사용해서 동사 원형, 과거 분사, 현재 분사를 보조해서 얘네들을 보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동사는 조동사. 그죠? 조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동사의 의미, 기능에 따른 구분과는 별개로 어미에 따라서 몇 종류로 나뉜다? 세 종류로 나뉩니다. R, L, 1 이렇게 기온, 하이픈이랑 같이 사용합니다. 자, 이 앞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이 앞에 뭔가가 있습니다. 나오면 안 돼. 자, 그래서 모든 스페인어 동사는 주어, 인칭, 수, 시제마다 형태가 다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규칙성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스페인어 동사. 물론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절대 쉽진 않죠. 네, 근데 규칙성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마냥 어려운 것도 아니다. 마냥 불가능하지도 않다. 단어만 400개, 500개는 뭐 100개 정도는 충분히 외우잖아요. 우리 외국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지. 그런 공부도 좋은 공부도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많은 것도 아니다. 네. 많은 오해가 있다. 너무 중요한 거 문장 안에서 동사는 뭐 된 상태? 동사 변형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동사 원형은 명사 또는 부사로 기능하는 거다. 동사가 아니다. 동사 원형은 동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문장 안에서.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우리 만날 때 했던 첫인사와 비슷하죠? 아블라, 말해 였습니다. 아블라모스는 역시 앞에 뭔가가 생략된 건데, 아블라모스는 우리가 말하는 거죠. Nosotros hablamos. 우리가 말하는 건데 뭐예요? 앞에 뭐가 사라졌어요? 상호 대명사 nos가 빠졌습니다. Nos hablamos. 우리 서로 말하자. 말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죠. 만나야 말하지. 물론 이제 뭐 여러분 또 태클 잡고 들어와 이렇게. 아니 통화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굴은 못 보잖아. 뭐 이렇게 뭐 화상회의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근데 이제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쓴 표현이잖아요. 그죠? 말하려면. 옛날에는 말하려면 만났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hablamos,는 nos hablamos. 우리 대화하자. 만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닫습니다. nos hablamos. 그러면 우리 언젠가 만나. 곧 만나서 대화해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집에 가면 통화하자. 아니면 뭐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긴 합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hablamos. 한 번 더. hablamos. Muy bien.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다음에 또 얘기하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서 또 서로 재미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ablamos.